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을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매입전폐입력 교재 265페이지에 매입전폐입력 코드 유형이 있죠. 자, 매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근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0일 과세예요. 근데 영세일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0이 영세, 수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유형을 이렇게 선택한 거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자동 반영이 되고, 자, 카드를 받으면 코드 유형이 57 카가, 자, 현금 영수증 받으면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가 되겠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반영되는 건데, 이거는 코드 유형이 54 불공일 때, 저 부가세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불공이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뺀다라고 썼죠. 거기에 해당하는 불공, 54 불공. 자, 이렇게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은 이제 면세 매입이 있어요. 자, 면세로 매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계산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3 면세, 카드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58 카면,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62 현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매입에서 나오는 코드 유형은 여기 전부 다인데, 먼저 50일 과세부터 볼게요. 자, 교재 276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은, 원재료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코드 유형이 50일 과세예요. 자, 그래서 원재료 산 거죠. 원재료 110만 원 주고 산 거고, 부가세 얼마 내고 사왔어요? 부가세를 11만 원 내고 사왔죠. 부가세 매입세 공제 되잖아요. VAT 대입금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입금 121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2번에 주 하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원재료 산 거니까 차변에 원재료 730, 부가세 매입세 공제 되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에요. 부가세를 대신 지급한 금액이다. 자산이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자,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배서 양도했다죠. 20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계약금 200이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주 나라전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어음을 대변에 이렇게 빼면 되겠죠. 배서 양도한 거니까. 그럼 나중에 거래처 나라전자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 자, 3번 본사 건물에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대금 1억 원을 시공예사인 호평산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게 지금 냉난방 설비 공사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의 건물,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어음 발행한 거는 미지급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호평산업에 5,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건물은 내년 5월 31일에 완공 예정이며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공급 시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건물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5,500 나갔죠. 자, 5번 제품 운반에 사용할 화물차 마이티를 주 마포기업에서 구입하고, 그럼 차값이 2,100이죠. 그다음 부가세 대여금 210만 원이고, 근데 이게 차 사면서 뭐를 내냐면요, 네 번째 줄 끝에 취득세 110만 원 넣대요. 취득세는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메인 배출 전표 입력 하단부에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낸 것도 차값에 포함시켜 가지고 분계 하나로 통합해서 하시면 돼요. 다 퉁쳐서 분계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었냐면요, 21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할부 미지급금 2,100, 취득세 낸 거는 현금. 자, 그 다음 6번
공장용 화물 자동차를 영등포 카서비스에서 수리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 80, 부가세 낸 거는 VAT 대여금이고 60만 원 어음 발행한 거는 미지급금,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대변에 현금 28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5번하고 6번 문제는 차가 전부 다 화물차죠.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승용차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호평산업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의뢰했던 부품을 납품받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다. 가공은 외주가공비죠. 차변의 외주가공비. 자, 외주가공비 얼마냐면요. 60만 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6만 원, VAT 대여금 6만 원.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외상이죠. 외상은 미지급금. 가공비를 외상으로 한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세요. 원재료를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원재료 외상 구매가 아니라 가공비를 외상으로 한 거니까 미지급금. 근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뭐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보기에는 가공비를 외상으로 한 거니까 미지급금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8번. 사무실과 공장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미소상사에서 일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복사용지는 사무실과 공장에 각각 10박스씩 나누어 지급되며 회계 처리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한다. 그럼 10박스 소모품비죠. 자, 차변의 소모품비인데 10박스, 한 박스에 5만 원이니까 50만 원. 근데 사무실은 800번대. 그 다음에 소모품비 50만 원, 공장은 500번대. 자, 부가세는 VAT 대여금 10만 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면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소모품비를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죠. 500번대하고 800번대로. 자, 그래서 50일 과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죠. 원재료 구매한 거나 뭐 다른 자산 구매한 거에 대한 분개드리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VAT 대여금 잡고 대변에는 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잡아준 거죠.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9번하고 10번이 이제 50이 영세인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겠죠.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를 산 거예요? 원재료 산 거죠. 차변의 원재료 80이고 코드 0은 50이 영세이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하시면 되겠고, 자 10번에 우인산업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 90만 원에 구입하고 그럼 차변의 원재료 얼마가 와요? 원재료 90. 자, 그 다음에 1월 18일 가을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그럼 받을 어음 10만 원이 빠지겠네요. 배서양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가요? 8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반드시 문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가 안 붙겠죠.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53 면세. 이거는 면세 계산서 받았을 때, 면세 구입하고 계산서 받았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서를 받았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럼 11번에 주 고려 상사로부터 본사 수도 요금에 대한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면세 계산서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0은 53 면세이고 수도료는 개정 과목이 본사니까 수도 강렬비로 하면 되겠죠. 차변의 수도 강렬비 80만 원, 대변의 현금 80이고. 자, 그다음 12번에 영웅 상사로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토지는 면세 제외이죠. 토지를 구입한 거는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은 거고 차변의 토지 2,500, 대변의 미지급금 2,500. 자, 13번 주 강남에서 당일 매출처 행사에 보내기 위한 난을 7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다. 거래처죠. 거래처는 접대비잖아요. 차변의 접대비 7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7만 원. 난은 면세예요. 난이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계산서 받았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풀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14번. 14번은 이제 불공인데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주 정일전자의 체육대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 현주컴에서 55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접대비 관련이죠.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그 부담한 부가세 5만 원. 부가세 5만 원 부담했잖아요.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접대를 총 얼마나치 한 거예요? 55만 원치 접대한 거죠. 차변의 접대비가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55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55만 원. 자, 15번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주기 위하여 화진 상사로부터 구두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구두 산 건데 거래처니까 접대비죠. 그럼 부가세 10만 원 낸 거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부가세까지 접대한 거죠. 접대비가 110만 원. 당자예금 통장에서 50 나갔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한 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가 돼요. 자, 근데 이 14번에 이 접대비는 공장의 원자재 매입 거래처 접대비니까 500번대 접대비로 가야 돼요. 얘는 판매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 13번 문제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13번 문제는 접대비인데 얘는 부가세 낸 게 아니라 면세 구입한 거라서 불공이 아니에요. 그냥 면세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53 면세로 한 거고 그다음 14번하고 15번은 부가세를 부담했죠. 그 부담한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니까 54 불공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그 부가세 별도로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가세까지 같이 접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접대비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16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4인용 2000cc급 승용차를 미진 상사에서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차는 차량 운반구, 부가세는 VAT 대급금인데,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승용차가 나오면 경차 빼고는 전부 다 불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차값이 총 얼마가 되냐면요, 1,54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지급한 거는 선급금, 할부는 미지급금. 자, 그럼 17번에 영등포 카서비스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임차한 소형 승용차의 사용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승용차죠. 불공이에요. 그럼 승용차 렌트한 거는 계정 과목을 임차료로 쓰는데 그 임차료에 부가세 3만 원까지 포함해서 임차료를 잡아야 되겠죠.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임차료가 33만 원, 대변의 현금 33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 14번하고 15번은 접대비 관련, 16번하고 17번은 승용차 관련, 18번은 이제 토지인데, 자, 땅 있죠. 땅을 사는 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를 구매했을 때는 면세이고 이때는 계산서 받았었죠. 면세 계산서 받았고 그래서 코드 0을 53 면세로 넣었었죠. 자,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부숴가지고 이제 땅으로 쓰기 위해서 건물을 부쉈어요. 그 부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땅으로 쓰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이 건설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건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는 부가세가 붙는 용역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건설 용역, 부가세가 붙고 과세예요. 자, 근데 부가세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이 면세이기 때문에 이게 면세와 관련된 비용이죠. 즉 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공으로 잡아야 돼요. 부가세 낸 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 있잖아요. 18번에 당사는 본사 사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 강남으로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건물 철거 비용 총액 220만 원 중 100만 원은 당자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건물 철거 비용이 얼마가 나갔냐면요, 22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나간 거죠. 그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220만 원이 전부 다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토지가액이 220이에요. 이 회사는 토지를 220 주고 산 거죠.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수표 발행 100, 그 다음에 외상 120. 자, 19번 대주조 홍길동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진 상사에서 에어컨을 현금으로 70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사적 목적이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거는 사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얘도 불공인데 사업과 무관한 걸로
얘는 토지 관련이었죠. 얘는 사업 무관. 자, 그러면 돈이 77만 원 나갔는데 원래 회계상 가지급금은 사원이 출장 갔을 때 가지급금을 쓴다라고 썼는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을 그런 목적 그런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빼갔을 때 대표이사 등 뭐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빼갔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지금 사적인 목적으로 돈을 77만 원 빼갔죠. 이게 지금 에어컨이 회사에서 쓸 거였으면 비품이에요.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집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이사가 77만 원 회사 돈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급금 77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부담한 부가세는. 자, 20번 출판사업부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주 마포 기업으로부터 1,000만 원의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출판사업부 책이죠. 책은 면세잖아요. 이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사왔는데 이게 면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요까지 기계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기계값이 얼마가 되냐면요. 1,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기계장치 1,1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1,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4 불공에 대해서 살펴봤고 시험에서 나오는 불공 사유들 그 유형이 20번까지 해서 14번부터 20번까지 그 문제들이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자, 그다음 21번 볼게요. 21번은 55 수입인데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가가치세 100만 원과 통관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H사가 있는데 이 H사가 상민전자가 있고 상민전자가 미국에 있는 H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을 해요. 자, 수입하는 물품은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10%의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가세 징수를 세관에서 맡아서 해요. 그래서 상민전자는 이 원재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을 거쳐서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럼 세관한테 두 가지 돈을 줘야 되는데 통관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다음 부가세를 줘야 돼요. 세관은 중간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통관 수수료도 그렇고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관세나 통관 수수료 그걸 지불을 해야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원재료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 지출한 비용은 원재료가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대 비용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원재료 가액에 포함.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냈죠, 세관한테. 그럼 세관은 이 부가세를 세무서에다가 대신 납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부가세 낸 거,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VAT 대급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돈은 뭘로 줬냐 봤더니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에 현금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납부했는데 이 납부한 거 중에서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가액, 부가세 낸 거는 VAT 대급금으로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착각하시는 게 거기 세금 계산서를 봤더니 자, 이게 이제 수입했죠. 김포세관한테 부가세를 주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줘야 되겠죠. 김포세관은 수입한 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부가세를 냈으니까 상민전자 입장에서는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예요. 자, 근데 이거 풀 때 있잖아요. 그 수입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1,000만 원의 10%인데 부가세가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민전자가 H사한테 구매한 물품 대금이 아니에요. 물품 대금이 아니라 이거는 수입할 때 과세표준, 수입시 과세표준. 수입할 때 부가세 징수하는 기준 금액이 관세 가세가액 더하기 관세 등을 더한 금액이거든요. 자, 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 1,000만 원이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이 아니다. 그거를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개할 때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 잡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자, 교재 187페이지 보시면은 자, 187페이지 그 거래 유형별 가세 표준에 5번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있죠. 그 수입하는 재화는 가세 표준이 그러니까 부가세 징수하는 금액이 관세 가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 등을 더한 금액이잖아요. 자,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차변에 원재료 1,000만 원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원재료 가액이 1,000만 원도 아니고 실제로 원재료 가액은 김포세관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미국에 있는 뭐 구매자한테 줬겠죠. 세관과의 거래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분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뭘 받았어요?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죠? 예, 그때는 전표 입력할 때는 코드 유형이 55 수입이다라는 거 이거 따라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소천지 식당에서 공장 직원의 회식대로 아래와 같이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예, 카드 결제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57 카가 그 다음에 공장 직원이니까 복류생비, 차변의 복류생비 50, 500번 되겠죠. 공장이니까. 그 다음 부가세 5만원, VAT 대급금 5만원, 카드니까 미지급금 55만원이고, 무슨 카드예요? 삼성카드네. 거래처는 삼성카드라고 걸려야 되겠죠. 자, 그럼 23번. 자,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을 가을 농산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법인카드로 지급하였다. 직원들을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복류생비, 대변에는 미지급금인데 자, 여러분들 이 쌀하고 부식은 면세예요. 자, 면세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 24번 보세요. 24번의 두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말이 있죠. 부가세를 냈으면 문제에서 분명히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예요. 23번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안 쓰시면 문제에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세 재화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죠. 그때 코드는 58 카면이 되겠고 차변의 복류생비 30, 대변의 미지급금 30이고 자, 24번 본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호평산업에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자,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코드 유형이 60일 현가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금 22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컴퓨터니까 차변의 비품이겠네. 비품 200, 부가세 낸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VAT 대급금 20.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냐 봤더니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22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5번 영업관리부 사무실 신문 구독료 5만 원을 동아일보사에서 현금 결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자, 여러분들 면세죠. 신문은 면세예요. 자, 면세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죠. 그때 사용하는 코드 유형은 62 현면이에요. 현금 영수증 면세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죠.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란 말이 없어요. 그냥 면세 구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고 계정 과목은 차변에 신문이니까 도서인세비, 차변에 도서인세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었고 이 부분 있잖아요.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76페이지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5월은 3월. 1월부터 12월로 해서 입력할게요. 자, 3월 때 거, 3월 1일.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가세고, 품목은 세금계산서에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네요. 복수거래 하셔가지고, 부품 A. 자, 규격은 T라고 되어 있네요. 수량은 50, 단가는 만. 그 다음 부품 B. 규격은 P. 수량은 30, 단가는 2만.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산 거예요? 공급자가 연한부품이죠. 연한부품한테 산 거죠. 연한
연안부품. 자, 전자고, 그 다음 분계형을 3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그다음 3월 2일 거. 역시나 50일 과세이고,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730이고, 부가세는 73만원이고, 거래처는 하늘이죠, 하늘. 그 다음에 전자, 분계형은 3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받은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계약금 받은 게 200. 그 다음에 배사양도잖아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거래처가 나라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200.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지급.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입력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을 바로 입력할게요. 자, 3월 5일. 코드 0은 50일 가세고, 품목은 뭐 화물차 해도 되고, 그냥 마이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2,1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마포기업. 전자죠. 분계형 3번으로 하시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인데, 이 차량 운반구가 2,100만원에 취득세 110만원 포함하면 2,210만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다음 대변에 선급금 2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2,31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현금으로 냈죠. 현금 110만원. 2,100만원이구나.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입력해 볼게요. 8번. 3월 8일 날 50일 가세고, 그 다음에 복사용지죠. 근데 이거는 복수거래기 아니에요.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량 단가가 같죠. 수량은 20, 단가는 5만원. 그 다음 거래처는 미소상사, 전자죠. 분경 3번을 하시고, 800번대 복류생 소모품비,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비, 그리고 현금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110만원.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9번 볼게요. 자, 3월 9일이고, 50이 영세죠. 영세를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C 재료. 그 다음에 수량은 800. 단가는 1000. 거래처는 누구한테 산 거예요? 성일 상사네요. 성일 상사. 전자 분계형은 3번으로 하시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80만원. 자, 10번은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10번 입력할 때는 가을 농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10만원을 배사양도하고, 이거는 거래처를 누구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가을 농산으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예,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3월 11일 53 면세죠. 그 다음에 품목은 수도류, 공급가액은 80. 그 다음 거래처가 어디예요? 고려상사, 전자죠. 그 다음 분계형 3번을 하시고, 예, 차변의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월 12일 날 53 면세 토지, 예, 공급가액은 2,500. 거래처가 어디냐 봤더니 영웅상사.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계산서 받았는데 전자가 아니라죠. 전자라고 체크하지 마세요.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 자, 13번은 입력을 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14번 4월 1일 거 볼게요. 4월 1일 날 54 불공이고, 자, 이 품목을 뭘로 잡느냐? 구매한 게 뭐예요? 전자제품 산 거죠.
품목이 전자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이고 거래처가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정일전자에 체육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정일전자라고 넣으면 안 되고 이 물품을 산 거는 현주컴한테 산 거죠. 현주컴이 거래처여야 돼요. 전자고 그 다음에 불공은 불공제 사유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에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공 사유가 접대비 관련이죠. 그 다음에 접대비가 이게 공장거래처, 매입거래처, 제조원가죠. 500번대 접대비로 가야 돼요. 보통 예금 55만 원. 그 다음에 4월 2일 거는 54 불공인데 얘는 구두 샀죠. 공급가액 100만 원. 거래처는 화진상사 전자예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이고 자, 이거는 판매 거래처이기 때문에 800번대 접대비로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 50만 원, 외상 매입, 미지급금 60만 원. 4월 3일 날 54 불공이고 승용차죠. 공급가액은 1,400, 부가세 140. 그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거래처가 미진상사, 전자, 그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죠. 그다음에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1,540인 거고, 그다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무시, 대변에 선급금 200,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1,3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월 4일 날 얘도 역시나 54 불공이었었죠. 네, 승용차 임차한 거죠. 렌트료 이렇게 써도 돼요. 공급가액은 30, 부가세 3만 원, 거래처는 영등포 카서비스, 그다음 전자죠. 그다음 불공제 사유는 승용차 관련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로 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33만 원. 자, 4월 5일 날 54 불공이고 이건 토지 철거비죠. 건물 철거비죠. 건물 철거비. 공급가액은 200, 부가세 20이고 거래처가 강남 전자, 그다음에 불공개 사유는 토지의 자본축 지출 관련이죠.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차변에 토지 대변에 돈을 어떻게 줬냐 봤더니 수표 발행 1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미지급금 120만 원. 자, 4월 6일 날 54 불공이고 뭐 샀어요? 에어컨 샀죠? 금액이 얼마예요? 70에 부가세 7만 원. 거래처가 누구한테 산 거예요? 미진 상사한테 산 거죠. 미진 상사. 전자고 그다음 불공제 사유가 사업과 무관한 거죠. 분기의 영은 3번을 하시고 차변에 가지급인데 이 가지급은 누구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홍길동이죠. 거래처로 홍길동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자 4월 7일 날에 54 불공은 기계장치 산 건데 공급가액이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마포기업 전자죠. 불공제 사유는 면세 관련이죠. 차변에 기계장치 1,100만 원이고 대금은 뭘로 지급했대요? 외상이죠. 미지급금 네, 1,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21번 문제죠. 54 불공이고 품목은 피재료. 네, 수량이 1000개, 단가가 만원. 거래처가 김포세가. 거래처는 내가 부가세를 준 데 있죠. 부가세를 주고 세금 계산서 끊어준 데가 거래처겠죠. 전자고. 자, 그다음 분계 54 불공이 아니라 55 수입이죠. 죄송해요.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코드 0이 55 수입이고, 자, 분계형 3번을 하시고 부가세 낸 거하고 그다음 통관 수수료 낸 게 50. 여기에 대한 분계만 하라고 썼죠. 대변에 현금으로 150. 다 현금 지급했죠. 자, 그 다음에 5월 2일 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공급가액 1000만원 있죠, 수입은. 이 1000만원을 원재로 1000만원을 잡지 마세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이 1000만원은 수입시 가세 표준, 즉, 이 부가세 100만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거지, 원재료 가액이 1000만원 아닌 거예요. 자, 그다음 5월 2일 날 50씩 카가고, 그 다음에 여기 10배.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발라져요. 거래처는 소천지 식당. 자, 카드죠. 카드가 어디 카드냐면요. 삼성카드고, 이 카드는 분계형을 4번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거예요. 공장이니까 500번 내 복료 생비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변의 카드 거래처가 자동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자, 5월 3일 날 다음 페이지 거 23번 58 카면이고, 쌀과 부식 공급가액 30. 자, 거래처가 어디냐 봤더니 거래처가 가을농산. 역시나 얘도 카드니까 삼성카드 잡고 분계형은 4번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을 구매했는데 생산직 사원이죠. 네, 생산직 직원이기 때문에 500번대 복료생비. 그 대변의 미지급금에 삼성카드라고 찍혔죠. 자, 5월 4일 날 60일 현가고 품목은 컴퓨터. 220 하면은 자동으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로 발라지죠. 거래처는 호평산업. 그 다음에 분계형은 3번을 할게요. 그리고 차변에 비품 200. 그리고 대변에 수표 발행이 얼마가 있었어요? 당자예금 통장에서 220. 근데 24번은 그 뒤에 해설이 좀 오르니까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해설은 여기에 당자예금이라고 안 돼 있고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는데 당자예금으로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5월 5일 날 60이 현면이죠. 신문. 그다음에 공급가액란에 5만 원 넣고 그다음에 거래처는 동아일보네요. 동아일보. 분계형은 3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도서인쇄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죠. 대변에 현금결제. 현금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유형별 연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